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지방흡입의 주요 장점, 그리고 지방흡입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 걱정거리에 대해서 설명한 이 두 가지 영상이 주가 됩니다. 영상 편집을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만든 것이라 좀 조잡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영상을 만들지 몰라서 아주 상세하고 진솔하게 만든 영상이니까 보시면 도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은 사이즈가 굉장히 잘 변하는 거, 또 지방흡입 한 부위는 앞으로 좀 살이 덜 찌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방흡입을 할 때 지방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를 좀 리프팅, 타이트닝을 해줘서 피부 상태를 좋게 해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문제점들은 이제 사고, 통증, 또 그리고 시술을 했는데도 사이즈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가 수차례 얘기한 그 지방흡입을 한 상태에 남는 피부가 좀 넓어져 있으니까 찌그러지거나 처지는 이런 문제들, 또 적지 않은 비용, 흉터들, 그리고 이제 지방흡입한 직후에 이제 일할 때 좀 곤란한 점, 또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반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각자의 항목들에서도 또 이제 상세한 설명들을 드린 영상들이 이제 그 뒤로 많이 만들어졌죠. 유일하게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반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방흡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되고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좀 남한테 알리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이제 겪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제 비밀을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간혹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런 것들 SNS나 이런 유튜브 이런 거에 올리면서 또 이런 얘기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또 이런 좀 좋지 않은 일들은 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흡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알려지는 것보다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비만 시장에 돈을 벌자고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적군의 끝판왕격인 이 지방흡입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더라 하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니까 자기의 이제 주변에서 친한 분들이 이제 지방흡입 한다고 하면 응원보다는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내 자식이 지방흡입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뜻 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명분이 있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좀 완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의는 그만두고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비용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진 그 비용 내에서 한계를 정하고 병원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니 이런 마케팅만 강한 병원을 선택하게 되고, 이래서 또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 정말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걱정도 실제로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흡입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보를 부모님이 접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때 제 채널의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교감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잡아서 병원에 이제 같이 두 분이 상담을 들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녀분이 완전히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엔 두 분이 이제 이게 다투기도 해요. 또 이제 제가 지방흡입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부모님들이 또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또 시비도 걸고 이러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자식이 있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나 걱정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잘 들어주면서 지방흡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 과정을 겪으면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본인의 딸이 이제 지방흡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걱정은 되고 하니까 본인이 먼저 지방흡입을 해보고 과정을 좀 경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먼저 지방흡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얼떨결에 이제 지방흡입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또 좋으니까 딸내미도 하고 본인도 또 다른 부위도 하고 이런 분도 있었었죠. 간혹은 또 부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님이 이제 비만도가 좀 있거나 또는 이제 홍기가 됐는데 뭐 그런 경우에 혹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또 본인하고 엄마가 딸내미하고 좀 비슷하니까 본인의 그 어렸을 때 고민거리를 이제 상기해서 도와주시려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본인이 옛날에 예전에 지방흡입을 이미 하셔서 그 의미를 이제 겪어보셨거나 또는 이제 자기 친구의 딸내미가 지방흡입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자꾸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본인 딸도 이렇게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돼서 지방흡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담과 수술이 굉장히 순조롭고 평탄하게 이제 진행되겠죠. 부부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평화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상담을 오셔서 얘기 잘 하시고, 제가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2케이스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여성분이 조금 약하니까 먼저 지방흡입을 하고 회복을 이제 천천히 하게 하고, 남편분이 이제 오후에 수술을 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시는 거죠. 한 2주 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보면 굉장히 좀 화목해 보이고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부인이 지방흡입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뭐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보통은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살찌는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체중을 유지하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 출산을 겪으면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뭐 감량 노력은 제대로 안 하면서 괜히 엄한 데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 거기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분이 이제 완전히 합의가 안 됐는데 수술 당일에 두 분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시다가 아마 이제 차 안에서 좀 이렇게 그 문제로 좀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당일 노쇼가 되니까 저희도 뭐 굉장히 조금 곤란했는데 그분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배우자가 너무 완고한 분이라서 상의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혼자 몰래 진행 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광고의 카피처럼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면 배우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소극적으로 좀 반대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본인도 지방흡입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무튼 이런 좀 주변 사람들과 이거 상의를 할 때 다투는 상황이 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상해버리면 될 일도 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그 어려움을 좀 잘 호소하시고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올바른 정보를 좀 들으시는 게 좋고 또 상담을 같이 들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흡입은 하루에도 수천 케이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미용 수술, 뭐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코 수술이나 큰 혈관이 손대 있는 이런 가슴 수술이나 이런 것들보다 지방흡입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안전한 수술입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상업적인 비만 것들에 현혹돼서 돈, 에너지, 열정을 많이 낭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현명하게 지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영 협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으면 주변 사람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시술을 하게 되겠죠. 성인이시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지방을 줄이는 것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변 사람과 나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방흡입 과정에 보호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간혹은 시술하고 나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할 때 같이 집에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술 당일이나 뭐 그 다음날까지도 통증이나 불편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를 오시라고 말씀을 잘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좀 집에 가실 때 같이 좀 갈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병원에 들어오셔서 나갈 때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간단한 뭐 식사도 하시고, 카페인도 있는 게 좋으니까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좀 좋아하신 다음에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술한 당일에 이제 집에 갔을 때 통증이나 불편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조금만 좀 멀리 하실 생각이시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술한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이 좀 있는 분들은 비밀로 하셨던 분들도 가족들에게 꼭 얘기를 하고, 물론 병원에서 이제 가시기 전부터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린 대로 수액을 넣고 이게 좀 하루 정도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봉합을 하지 않고 그 절개 부위에 이제 패드를 많이 이렇게 대놓게 됩니다. 이게 좀 부피감이 있어서 옷 입은 상태에서 좀 보일 수는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이 패드가 좀 넘칠 그럴 수도 있어서 패드를 저희가 여유분을 드리는데 그걸 또 갈고, 이런 과정을 가족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좀 쉽진 않을 수도 있죠. 약간 붉게 보이니까 이게 뭐 피가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이런 걸 보시면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방흡입 하는 다음에 뭐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냥 근처에서 하루 묵었다가 병원에 이제 다음날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내가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쉬는 게 좋으니까 이게 또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병원에 이제 다음날 오셔서 절개한 부위를 봉합을 하면 분비물이 이제 많이 나오진 않죠. 약간 묻어 나오는 정도만 하루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가벼운 패드를 대고 압박복을 딱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이제 티가 잘 안 나게 되죠. 당일하고 다음날은 별로 그렇지 않고, 이제 날짜가 좀 지나면서 4일에서 5일까지가 점점 이제 붓기가 생기면서 통증이나 불편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피크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 보기엔 이 정도 되면 약간 불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어제 전날에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근육통이나 알이 뱄다 뭐 이런 정도로 핑계가 될 정도인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수술을 받으시고 하루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편하지는 않지만 약간 불편하게 일을 하실 수는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말에 내가 운동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밑밥을 뿌려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멍이 보통 한 2주 정도까지 이렇게 있어요. 노출하면 보기가 되게 좋지 않아서 이때도 가족분들한테 그 수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잘 숨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붓기가 4, 5일 피크였다 점점 빠지면서 2, 3개월 동안이 천천히 감소되는데, 이 시기에는 붓기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부위는 붓기가 좀 더 강하고 어디는 좀 약하고, 또 바이오 본드가 있어서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유착같이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좀 모양이 좀 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보기에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이걸 보면 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죠.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도, 이 시기에도 굳이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정되고 충분히 슬림해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남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이 흡입한 것을 뭐 자수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비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흉터도 굉장히 적게 만들기 때문에 소위 이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꽤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짐을 다닐 때 알게 되신 분들 이렇게 지방흡입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방흡입한 걸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짐 다니면서 운동을 잘 해가지고 이제 감량이 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뭐 회원이 좀 많이 늘었다고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코치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은 분들이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은 이런 입소문으로 병원이 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좀 마케팅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같이 오래된 병원들은 저 혼자 이제 할 만큼의 수술은 이제 많이 이제 예약이 되는 편이긴 하고요. 간혹은 또 성격이 쿨하셔서 여기저기 또 소문을 많이 내주는 분들도 계세요. 고마운 분들이죠.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소문내는 것도 좋지만 지방흡입 하신 분들이 모두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